2026년 시장 정말 정신없죠? 연일 터져나오는 지정학적 뉴스에 지표들은 위아래로 춤을 추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 이럴 때일수록 가장 위험한 건 바로 휩쓸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투자를 위한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드릴 겁니다. 자, 시끄러운 소음은 잠시 꺼두시고 데이터라는 진짜 신호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저와 함께 차분하게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딱 5단계로 이 복잡한 시장을 한번 제대로 뜯어볼 겁니다. 먼저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변동성의 정체부터 확인하고요. 다음엔 과거 데이터가 이런 충격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세계 경제의 거대한 두 흐름을 짚어보고 그래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지도를 그려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사야 하는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짜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2026년의 이 불안한 출발. 지금 시장을 흔드는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맞습니다. 예측하기 정말 어렵죠. 이게 정말 우리 포트폴리오를 침몰시킬 거대한 파도인지 아니면 그냥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인지 그 본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민장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전쟁이다, 위기다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지만 정작 돈이 움직이는 시장은 이걸 구조적인 위험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벤트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시장의 공포는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보죠. 물론 아프죠. 안 아프다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들 좀 보세요. 변동성 지수 VIX는 21%나 올랐고 유가는 무려 43%나 치솟았어요. 분명히 충격입니다. 그런데요,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는 고작 5.8% 하락에 그쳤습니다. 물론 우리 코스피는 7.7%로 좀 더 빠지긴 했지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숫자는 뭘까요? 43%나 급등한 유가라는 공포일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하락을 보인 주식시장이라는 현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이번엔 다르다고 속삭이지만 데이터는 거의 항상 같은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과연 과거의 큰 위기들 뒤에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큰 지정학적 위기들 이후에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3개월 뒤에 플러스 1.6%, 6개월 뒤에는 4.9%, 그리고 1년 뒤에는 무려 10.1%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던진 사람들은 1년 뒤에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견뎌낸 투자자에게 시장은 언제나 더 큰 성장으로 보답했다는 것, 이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공포는 어땠을까요? 이 VIX, 소위 공포지수 데이터를 보면 답은 더 확실해집니다. 위기가 터지고 한 달, 석 달이 지나면 오히려 시장의 공포는 평균적으로 가라앉았어요. 6개월 시점에 살짝 오른 건 그 사이에 또 다른 이슈가 있었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들어내는 공포는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스마트머니가 지금 상황을 단기 충격 정도로만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자, 좋습니다. 단기적인 충격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어요. 그럼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이 시장 밑에 흐르는 거대한 물줄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세계 경제는 마치 두 개의 엔진을 단 비행기 같아요. 한쪽 엔진은 힘이 빠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 엔진은 터보를 켠 것처럼 미친 듯이 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도를 이해하는 게 2026년 투자의 핵심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딱 이 그림 같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경제, 거의 멈춰서다시피 한 거북이죠. 제조 PMI 같은 지표를 보면 성장이 거의 정체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AI가 이끄는 경제. 이건 뭐 로켓이죠.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같은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기존 경제의 부진과는 상관없이 혼자서 멱살 잡고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 AI 엔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34.3%. 2030년까지 AI 서버 시장이 매년 이만큼씩 성장한다는 예측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에요. 이건 산업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는 혁명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이 혁명의 과실을 어떻게 내 계좌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제 그 답을 찾으러 가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엔진이 도대체 어디서 가장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돈 냄새가 나는 곳을 말이죠. 여러분, 이 차트 한번 보시죠. 다른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기업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걸 예측한 건데 대한민국 69.1%. 압도적이죠? AI의 심장이라는 미국보다도 4배가 넘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하필 한국이냐고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바로 그거, 반도체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우리 기업들이 사실상 꽉 잡고 있기 때문이죠.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서핑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매출이 느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ROE라는 게 쉽게 말해 기업의 돈 버는 체력이거든요. 이게 9.8%에서 16%까지 뛰었다는 건 그냥 덩치만 커진 게 아니라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솔직히 저도 제 개인 연금 계좌에 한국 반도체 비중을 늘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걸 깰 수 있는 진짜 카드가 드디어 나왔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분석은 충분히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뭘 어떻게 사야 하느냐. 2026년을 위한 우리만의 투자 전략집, 플레이북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당연히 한국은 비중 확대입니다. 이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베팅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둘째, AI 혁신의 근원지인 미국은 우리 포트폴리오의 닷 같은 존재, 즉 핵심 보유 자산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셋째, 일본과 유럽은 중립 의견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폭발적인 매력을 찾기도 어렵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중국. 여기는 정책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길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치고 빠지는 전술적 접근이 유효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시나리오가 있어요. 2분기, 시장이 좀 시끄러울 때는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고요. 그러다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나갑니다. 그러다 연말쯤 금리 인하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시 미국 비중을 늘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박자에 맞춰 스텝을 밟는 유연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AI와 반도체라는 큰 그림, 이 전략은 굳건히 지키되 단기적인 시장의 변덕에는 유연하게 전술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 이 둘의 균형을 잡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고 이기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6년 시장의 안개를 걷어내고 소음과 신호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명심하세요.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 귀를 어지럽히는 저 수많은 소음 속에서 나는 과연 진짜 중요한 신호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의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